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광주 집회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총결집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제가 알기로 가장 높은 데서 찍힌 박력 있게 나온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야말로 웅장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들이 광주 시내 길거리를 가득 채우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구름 같은 인파들이 몰려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볼 만한 일이 별로 흔하지가 않죠. 태극기의 물결들이 그야말로 끝도 없이 저 끝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자칭 그러니까 범좌파 190석을 자랑한다라는 민주당 애들은 이상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표를 많이 받았다면서 좌파 집회에서는 정작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에 10분의 1도 못 모이죠. 민노총, 언론노조를 비롯해가지고 조직력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좌파 집회에서는 절대로 이만한 인원에 10분의 1도 못 모이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죠. 민심도 왜곡됐고 투표 결과도 실제로는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고 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실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뭐 최근에 어떤 부산역 집회라든지 동대구역 집회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 광주 집회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거리에 모여있는 자유시민들의 에너지, 박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실제로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참고로 얼굴이 무척 앳되게 생긴 그런 이제 광주의 MZ세대 뭐 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광주 MZ는 상남자 윤가를 지지한다라면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깃발, 현수막을 들고 다니는 모습도 이번에 한번 또 재밌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심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로 함께 해줘가지고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느꼈던 광주 집회 사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 속에 울컥하는 뭔가가 우리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혹시 전라도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대선 때마다 93%, 94%를 당연시하는 그 투표심이라는 것도 혹시 오랜 세월 동안 좌파 정치권 애들이 손을 쓰고 세뇌 가스라이팅, 프레임 작업을 쳐온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세할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비율이 무슨 94%, 95%, 그 정도로 압도적인 몰표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는 혹시 좀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7대3이나 6대4는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 추측의 영역이라고 해도 이번 광주 집회만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역민들이 그러니까 7, 80%를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확실하단 말이야. 지역민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매일신문 라이브 방송을 제가 최근에 한번 챙겨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실시간 동시 시청자가 무려 13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더라고요. 더 많은 순간도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확인을 했을 때 13만 명이 넘어가는 것도 있던데, 참고로 여러분들 동시 시청자가 유튜브 방송이 13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민심이 결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유명한 메이저 방송사들이 좌파 집회를 방송할 때는 기존의 유명한 방송사들이 그거를 중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도 정말로 2,000명, 3,000명도 제대로 안 보거든요. 1만 명 절대로 못 넘습니다. 좌파 집회 방송을 보면은. 그런데 우파 집회는 보시다시피 동시 시청자들, 뭐 생업이 바쁘고 이러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뻔한 사람들, 우파 집회는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맞습니다. 민심은 분명히 자유우파, 우리한테 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좌파 민주당 지지율이 뭐 자기들도 30%는 넘는다느니 40%는 넘어가면서 우리도 비등비등하다. 약간의 차이로 우파가 조금 더 유리한 것뿐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한테 약간의 차이로 우리가 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가는 거는 좌파들의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파가 지금 여러분들 압도적인 건 맞아요. 우리가 압도적인 거라고. 여론조사가 틀리고 내 추측이 맞다니까.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힘이야. 보라니까 이런 사회 지표들을. 좌파랑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여론조사가 틀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장되고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표본을 던져줄 때 그 표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편향되어 있다니까 그 모집단이.
실제 민심은 그러니까 우파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위용이 어마어마하죠. 여긴 정말로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아무래도 압도적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계신 서울 광화문의 위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한 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초반부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매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차별로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 이렇게 보면은 주차별로 비슷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인구도 당연히 많고 수도권이 그리고 또 교통도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또 광화문은 집회 장소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입을 꽉 다물고 이런 거를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죠.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우파 목소리를 내주고 전국 각지 어디든지 집 가까운 곳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소중한 분들, 모든 자유시민들이 전부 다 소중한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각지 어디에 계시든지 요 정도로 하고,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동대구역 집회 규모입니다. 저도 참고로 저기 갔었죠. 동대구역 광장이 나름대로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곳이고 그 옆에 거대한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도 있는데 그 거대한 건물들보다도 더 넓은 면적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빽빽하게 발 디딜 틈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난 자유우파 시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겠다. 구름같이 이렇게 밀물처럼 몰려들어 있는 광경의 모습들입니다. 저때 그래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인파의 방력과 위용에 놀라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고층 유리창에 보면은 사람들이 건물 내부에도 빽빽하게 늘어서가지고 자유우파 시민들의 집회를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유리창에도 보면은 백화점 유리창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득 서서 이 인파를 구경할 정도였어요. 신기하니까 그렇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저때 지상의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동대구역 실내에도 어땠냐면은 태극기를 흔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외치는 어르신들이 건물 내부에 동대구역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거대한 동대구역 유리 건물 내부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내에도. 그리고 또 올라오는 지하철역 계단과 지하 내부에도 그러니까 저 밑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에도 사람들이 지하철부터 꽉꽉 들어차가지고 걸어 올라오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도 그리고 지하 공간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 물꼬를 텄던 부산역 집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말로 대감동이었죠. 부산역 집회를 보면은 특히나 추운 한겨울에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 겨울비가 내리는 그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남녀노소, 애기들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부산역 집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역 건물 내부와 옆에 보이시는 어떤 도로 건너편의 인도에도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고 지하철역 내부까지도 저 부산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하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저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람 가장 많은 곳뿐만 아니라 버스와 도로 건너편 오른쪽에 보면은 길거리와 골목까지도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죠. 장소가 부족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 가장 최근 이렇게 제가 전국 각지를 보여드리면서 엊그제 있었던 기적과도 같았던 광주 상륙작전 광주 집회 사진인데 이것도 정말로 그러니까 감동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자발적인 자유시민들의 대결집 구름같은 인파가 몰리는 위용과 박력은 좌파 집회에서는 솔직히 진짜로 저것들이 감히 돈을 뿌려서도 사람을 못 모으는 꿈도 못 꾸는 압도적인 집회 규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갑니까? 아니죠. 민노총처럼 민주당 정치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무슨 공공기관 꿀 일자리 대기업 꿀 생산직 같은 혜택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 정치 카르텔을 지키려고 우리가 나가는 건가요? 조직에 속해가지고 마지못해 길거리로 나갑니까? 아니죠. 강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라는 거야.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자발적인 자유시민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민심의 격차는 그러니까 조직력이 없고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생업에 바쁜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실제 지금 좌파와 우파의 민심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거든. 이 엄청난 민심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586 언론노조 기성 언론들이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진실 어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인파의 물결, 전국 각지 어디서든 구름처럼 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볼 만한 일이 흔치가 않죠. 그죠? 민심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겁니다. 천안의 모습입니다. 천안의 모습. 자, 민심은 현재 지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를 하고 있죠. 반중을 지향을 하고 중국에 반대를 하고 친미, 미국과의 동맹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가장 중요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와 시스템을 수호해 나가기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 지지세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70%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51%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축소 보도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60%는 진작에 넘었고 이 정도면은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없는 우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70%도 넘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잡은 차이예요. 우리가 딱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실제 민심의 격차는 드러나잖아요. 7대3, 8대2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될 걸 실제로는. 아무튼 핵심은 현재 이 나라의 민심은 분명히 자유우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 우려스럽게도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물결과 흐름을 정상적으로 전달을 합니까? 아니죠. 지들은 단 한 줌만 모이면은 툭 하면은 100만 인파, 200만 촛불을 드립을 치면서 우파 집회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1만 명 이내, 2만 명 이내 축소 보도를 애써서 합니다. 저것들이, 나쁜 놈들이. 심지어 양심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광주 집회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우파 집회가 몇 배 이상으로 압도적인 규모였잖아요. 의자를 늘어 세워놓고 중간중간에 통로 빈줄도 널찍하게 띄워놓은 그러니까 지들 좌파 민주당 집회가 2만 명인데 반대로 우파 집회가 1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딱 봐도 어때요? 전국 각지의 모든 지역을 보면은 우파 집회 인원이 좌파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빽빽한데 면적조차도 우파 인원들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니까 실제로는 그 인구 격차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썩어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고 우리법연구회가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 판사들도 어때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썩었죠. 그 외에 민노총은 더 이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근로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기구가 아니죠. 대놓고 북한 간첩들한테 지령문을 받아 쳐들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날뛰는 그런 간첩 앞잡이 집단으로 민노총이 전락한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86 언론노조도 애들을 보면은 정말로 비열하죠. 이런 민심을 속인다니까. 민심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부패한 언론들이 어때요? 민심은 자기들이 바람잡고 선동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고 각계 정치권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권이고 기업이고 언론들이 마음대로 부패한 언론들이 그들을 협박하면서 삥을 뜯고 이권 카르텔로 다 같이 흘러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기성 미디어와 언론 카르텔에 좀처럼 선동을 잘 안 당하죠. 선동을 호락호락 안 당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각자 스스로 진정한 민중들의 의견과 생각이 모이면서 그들 스스로 의견을 공유하고 뭉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대한민국 좌파 이권 카르텔들은 이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과 대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견 공유하고 움직이는 거를 저것들은 싫어한다고. 왜? 자기들의 좌파 이권 카르텔이 그때부터는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 트럼프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미국의 기성 언론과 미디어 카르텔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크게 패배했죠. 권위를 잃었단 말이야. 시민들에게 패배했다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부패한 좌파 엘리트 이권 기득권 카르텔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는 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장 정확하고 가슴에 와닿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의 목소리고 우리가 바로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광주 집회를 보면서 시민들이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광주 시내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민주당만 지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지역 발전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광주에는 실제로 그래도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대기업 복합 쇼핑몰 하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심지어 대다수 그 유명한 창고형 대형마트조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해요.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지역의 각종 무슨 소상공인 연합회니 시민단체니 말로는 시민단체인데 그들만의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형님 아우님 하면서 결탁되어 있는 지역 이권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호남 지역민들, 광주 시민들의 이권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정치 이권 카르텔들이 자기들만 그러니까 이권을 꽉 붙잡고 땅 짚고 헤엄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의 지역 이기주의 속에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진짜로 그 지역의 랜드마크 좋은 시설들은 들어오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지역 상권을 해먹어야 되니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당장 여러분들 지난 윤석열 대 이재명 대선 시즌 때 나왔던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대선을 22년 3월달 3월 9일인가 그때쯤에 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2년 2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민주당 당시 문재인 정부 여당 측이었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측에서는 광주의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대놓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어떤 민심이 요동을 치니까 그때 윤석열을 막아보겠다고, 우파의 물결을 막아보겠다고 저것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근데 팩트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민주당의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말하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쟤네들이 언제 진실을 말합니까? 자기들의 이권 카르텔이 우선이지. 문재인, 이재명 등 좌파 정치권 인사들은 당연히 대놓고 2017년에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반대한다라고. 보세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것들은 악덕 대기업은 나쁘다, 대기업 나쁘다, 부자들 나쁘다, 좌파 프레임 뻔한 거를 들고 나왔다고.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광주와 호남 지역 전체가 낙후되고 수십 년 동안 발목이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명색이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그래도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존심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 세상, 광주의 현실, 이런 눈이 있으면 뭐라고. 지역민들이 대형 복합 쇼핑몰을 진짜로 반대할까요? 우리 도시에 멋지고 화려한 고층 건물, 빌딩, 상업용 랜드마크, 종합 문화공간, 복합 쇼핑몰이 생기는 거 정말로 그거 지역민들이 반대하겠냐고. 안 그렇다니까요. 오죽하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지역민 여러분들, 광주 지역민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도 보고 생필품도 사고 문화공간도 누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청년들도 모이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란 말이에요. 윤버지 아닙니까? 그죠? 윤버지. 또한 이런 주제들은 얼음사이다 채널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다뤄왔던 주제들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글로, 라이브 방송으로, 그리고 업로드 영상으로 계속 몇 번이나 이거를 다뤄왔단 말이에요. 자, 나이가 어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우파 정치 유튜버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형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인간성 좋아요. 군대 있을 때도 갑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군대 후임들이 전역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사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동생들이. 우파 정치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보라니까 눈이 있으면은.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이 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을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냐고. 눈꽃만큼이라도 애국심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남에게, 그러니까 586 언론노조 미디어에게 정교조 선생들한테 세뇌당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네 스스로 보라고. 조금만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이 대한민국의 진실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고 중국과 북한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조금만 내 스스로 생각하면 그 큰 틀의 판이 보인단 말이야. 대한민국 정치판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조예요. 사실 국힘당이 좀 바보 등신 같아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명확한 악마가 누구인지는 이 나라에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고. 전 세계에서 제일 정치평론하기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울어 있는 거야. 사회 요소를 586 언론노조에 의해서 다 장악당해 있으니까. 그 미디어에게 세뇌당한 프레임 말고 조금만 내 스스로 생각하면 이렇게 현실이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과거에 대놓고 떠들었던 거 한번 보세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재벌과 대형 유통업체들 나쁘다. 재벌과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와, 여러분들 속 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좌파의 교과서적인 말만 할 수가 있죠?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에게 속고 살겠습니까?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은 어디 대기업 회장이 그러면 자기 혼자 운영합니까? 거기 고용되는 수많은 인력들, 계산하는 사람들, 입점하는 점포들, 청소하는 분들, 인테리어 작업하는 분들, 그 안에 밥 먹고 사는 수많은 지역민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 서민들이 거기 고용돼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런 인간들에게 속고 살 거냐고요. 지역이 계속 낙후되고 있잖아. 이재명도 2017년에 말하는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한 사기 탄핵을 당하던 그 전국 직후에 좌파들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기들의 좌파 기지를 어떻게 합니까? 땅 짚고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성공하고 있으니까. 땅 짚고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극좌파 성향을 숨기지 않고 막 드러내던 시절이라고. 그때 워딩을 보라니까. 이재명이도 뭐라고 해요? 대놓고 광주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반대합니다라고 대놓고 지가 떠들죠. 문재인하고 똑같다고 저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악덕 대기업을 내가 더 반대한다. 대기업은 악마다. 나만 서민을 위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유치하게 저짓거리 하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이런 인간들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다음 기회가 없다고. 전국이 그러니까 광주처럼 호남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지역 비하가 아니죠. 여기서 전국이 광주화 호남화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그렇게 서서히 몰락하게 된다고. 좌파 정치인들한테 속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랜드마크도 못 들어오고 대기업도 못 들어오고 투자와 고용도 못 들어오고 지역 전체가 서민화가 되고 그렇게 길거리 시장화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민팔이 대기업들 악마화하면서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대학 나온 젊은이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나라 전체가 몰락하게 된다고요. 한국에서 정치하는 게 얼마나 쉬워. 이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광주 집회 모습이에요. 이 엄청난 광경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영상을 많이 퍼날라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얼음사이다 채널에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여러분들 이런 진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인 언론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썩어 빠진 좌파 정치 세력들에게 586 민노총 언론 노조에게 속지 마십시오. 전교조에게 저 나쁜 사악한 좌파 이권 카르텔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입니까? 우파 목소리 내는 게 힘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수인데 이를 악물고 사회 요소를 모두 미디어와 모든 것들을 장악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저것들이 자꾸 우리가 소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자유시민들의 목소리,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고. 자유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